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7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이제 밤중에 사실상 좀 정치 쪽 추가적인 뉴스, 이게 이제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증시가 5.8% 하락을 했고,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기는 했습니다. 6.3%. 그래서 편차가 0.5. 사실 이 정도 편차에서 0.5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이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결국 중요한 게 대선 테마에 돈이 더 쏠리냐, 아니면은 지수가 개파락을 하기는 하겠죠. 개파락을 할 텐데 그 이후에 좀 턴시키냐,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좀 가장 메인일 것 같아요. 턴시키면은 또 뒤에 또 밀릴 수 있고 또 다시 돌리고 이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구간들 봤을 때 그냥 편하게 좀 와르르 계속 무너지고 그럴 수 있는 포지션을 이제 좀 넘는 구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해서 이틀 만에 10%가 좀 넘겼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미국이 선물이 어떻게 좀 반응하나 보기는 해야 되는데, 앞에 있던 지지 구간들을 막 두세 개를 동시에 스트레이트로 깨는 경우는 정말 좀 드물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미 있는 8월 5일 투매 나왔던 구간까지 조금 깨면서 밑에 있는데, 여기 이쯤에서는 이제 좀 돌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저점 형성은 이번 주쯤에는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관세 부과 일이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이제 좀 악재, 큰 악재에 대해서 그때까지 반영을 하고 계속 하락할지는 봐야 되지만, 최소한 그 주변에서는 좀 저점을 형성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미국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엄청 강하게 버텼어요. 엄청 강하게 버텼죠. 그 전날에도 미국 밀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2%, 아침에 0.1% 하락했다가 또 버티는 이런 모습까지 좀 보여줘서, 사실 지금 미국 장이 저기서 추가적으로 한 두세 번, 한 번은 아닐 것 같고 한 세네 번, 막 두세 번 더 밀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또 다시 과매도 들어서나 싶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밀렸다가 이 구간에서 또 전저점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코스피는 이제 3.6%쯤 야간 선물이 밀리기는 했는데, 밀려서 시작한다면은 이 주변에서 또 다시 복구를 하는지 이거를 좀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 관세, 추가 보복 관세부터 해가지고 이런 뉴스들은 다들 보셨을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드론, 군수기업 제재, 히토류 수출 통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하면은 지지고 복구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히토류 관련주들, 유니온 시리즈, 삼화전자, 동국 RNS, 얘네들은 좀 기억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흑연 같은 거는 상보, 나머지는 추가 부품들이 붙으면은 그때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나란 일 손 떼라 핸즈오프 시위가 엄청 크게 열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열리고 있고, 이게 이제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도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을 좀 느끼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겉으로 표현할 것 같은 인물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결국에는 나란 일들이 다 결국 국민들 지지율 이런 걸 베이스로 돌아가는 건 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관세 폭탄에 정치적인 대참사가 될 것이다 비판. 그리고서 국가경제위원장 50여 개국 관세 협상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연락, 이런 뉴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결국 미국과 관세 협상을 원하기는 한다. 그냥 막 맞서 싸우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협상을 시도하자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 SNS는 끈기 있게 지금이 지나고 나면,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은 이게 역사적인 결과일 거다, 역사적인 결과를 보여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좀 끈기 있게 버티거나 지금 구간이 지나고 나면 싼 가격일 거다, 이 정도를 좀 뉘앙스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황에서 뒤에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 미국 관세 전쟁 더 크게 확장이 되는지, 대신에 큰 거는 한 번씩 주고받았기 때문에 어중간한 관세는 이제 시장에서는 좀 반응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더 크게 와 여기서 또 이만큼을 때려? 얘네들 뭐 같이 죽자는 건가? 이런 느낌이 나올 때 이제 조금 반응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뭐 어중간한 거는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 측 보복 관세.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협상을 하려고는 하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제 좀 조율이 되나 이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뭐 반도체 관세, 그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면 되고, 지수를 이제 턴시키는 조건에 대해서 어제 1번, 2번 정도를 좀 설명드리기는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는 5월, 6월 FOMC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시장이 6월 달을 예상 중이기는 하는데 지금 뭐 증시 통해 가지고 5월 달에 금리 인하로 좀 이어지나 보시면 되고 미국발 관세 전쟁의 협상 및 완화. 지금 일단 대부분의 국가들은 좀 협상을 시도는 하고 있겠죠. 지금 50개국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해서 인도네시아, 인니랑 베트남 등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액션을 보이는 국가도 있고 좀 나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협상하면서 완화되는 국가들이 있으면은 심리적으로 이거는 협상이 되긴 되네 라고 하면서 조금 잦아들지 요거 보시면 되고 자 9일 상호관세 시행일 연장 요거는 혹시나 시행일 연장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어제 밤중 새벽 중에 미국 상무장관 관세 부과에 대해서 연기는 없다 라고 이제 못을 좀 받기는 했어요.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미국이랑 맞서 싸우겠다. 뭐너 죽고 나 죽고 한번 끝까지 해보자. 우리끼리 힘을 합쳐보자. 이런 곳이 있고 대부분의 국가의 스탠스는 사실 이쪽이에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 곳과 일단은 보복할 생각은 없어. 니네가 우리 먼저 때렸는데 뭐 어차피 우리가 너희 때려가지고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보복 생각은 없어. 대신에 우리 보복 생각 없으니까 이쁘게 봐줘. 해서 좀 협상, 관세 같은 거 좀 조율 좀 하자. 이런 느낌의 국가들 정도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는 좀 관세 협상하고 뭐 완화되는지 그게 이제 가장 좀 키포인트인 것 같고 베트남은 뭐 대미 관세 0%까지 내리겠다. 이런 내용도 좀 있기는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총리 7일 백악관 방문 이런 뉴스들은 뒤에 협상 성공했다. 뭐 관세 확 줄였다. 이런 뉴스 나오는지 그런 거는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아니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하고 하니까 좀 대화가 통하네 라고 시장에서 좋게 반응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수요일 FOMC 의사로 그 다음에 목요일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일 이게 현지 시간 4월 9일이죠. 그 다음에 CPI, PPI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큼직한 애들이 있기는 한데 그 상호관세 요 이슈가 이제 가장 좀 메인이기는 하죠. 나머지 이슈는 그냥 상호관세 이후에 조금 뭐 살짝 가지치기 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 다음에 4월 중에 중국 무비자, 한알령 관련 주들, 그다음 미국 암학회, FOMC 두 개는 좀 기억해 두시고 여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오냐. 그게 그나마 이제 증시에 조금 턴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대선 테마인데 대선 테마 해가지고 한덕수 오는 8일 대선일 공고할 때 그래서 뭐 대선 일정들 이제 좀 돌아다니기는 하죠. 그래가지고 관련주들 나중에 뭐 시간 되면은 원래 주말 중에 좀 해서 정책주 같은 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키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번 주 중에 혹시나 시간이 되면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아는 종목들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단독 김문수 장관 이번 주 초 뭐 사퇴할 수도 있다. 대선 출마 선언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재명 야당 대표 당대표직 사퇴. 국힘도 예비후보 등록 받기로. 홍준표 대구시장 30여 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이다. 그 다음에 안철수 대선 출마 예고 등등 일단은 요렇게 3인방은 대선 출마를 일단 선언을 한 상황이고 김문수 장관은 단독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당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 외에도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 그다음에 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요 정도가 좀 있기는 한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인맥주들이 이제 조금은 더 꿈틀거릴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는 하죠. 대선 출마에 대해서 선언이 재료가 좀 있다 보니까
대신에 여당은 정치 인맥주들이 조금 더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인맥주는 이제 좀 힘이 빠지는 부분이고 정책주가 움직여요. 왜? 야당은 압도적인 원탑, 그냥 힘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존재를 하고, 여당은 아직 누구로 좀 몰아야겠다 이렇게 좀 정해지질 않았죠. 그래서 아직 이제 막 서로 어필하고 거기서 내부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런 나머지 인물들 있기는 하고, 이재명 양자 대결에서 모두 50% 넘는다. 보수 빅4 양자 대결 모두 50% 이상이다. 이런 좀 임팩트 있는 뉴스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 관련 주들로는 오리엔트 전공, 형지글로벌 이런 것들이 금요일날 발표와 함께 좀 움직임, 변동성이 좀 세기는 했죠. 오리엔트 전공이랑 형지글로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동신건설, 이스타코 뭐 등등 나머지 종목들 대신에 대체적으로 힘이 한 번씩 쭉 빠졌어요. 쭉 빠지고 뭐 일정 구간에서 반등 시원하게 만든 관련 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들은 뒤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맥주 여당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는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대형포장, 한국선제는 김문수, 홍준표 둘 다 엮이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경남스틸이 일단은 박스권 좀 넘겼는데, 대부분 인맥주는 이제 정고점을 좀 돌파하고 자리를 잡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경남스틸, 휴맥스홀딩스 3일 요거 3개, 오세훈은 진양 시리즈, 진양화학이 일단은 대장을 하고, 이준석 관련주는 아직은 조금 어중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대성창투는 뭐 중소기업, 창투사 그것도 엮이고, 삼보산업, 넥스타이 이렇게 3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관련해서는 디텐시아로 태양금속, 오파스넷 요 정도 순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차트는 아직은 좀 고만고만한 느낌은 있죠. 그래도 나중에라도 뭐 이런 자리들 좀 트라이하고 넘기는지, 차트에서 조금 더 가면은 좋은 구간 트라이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는 하거든요.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써니전자랑 안랩 뭐 여기는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대선 관련해서 요 정도는 생각을 해두고, 자, 정책 관련해서 뉴스들 이제 정책주 저번 주에 계속 좀 설명드렸던 게, 결과가 조기 대선 테마로 이어지면은 인맥주에서 좀 정책주로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4조 원 경기지역 화폐 운영대 행사에 코나아이 3년 계약 체결, 우의장 개헌 조기 대선 동시 투표 제한, 권력구조 개편해야 된다. 그거 플러스 충청사위 이재명, 세종수도 띄운다. 단독 뉴스이기는 해요. 그래서 신행정수도법 22년 만에 재추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대선 출마 밝힌 홍준표, 수능 1년에 2번 봐야 된다. 요거는 내용을 좀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수능 같은 게 진짜 1년에 딱 한 번 봐서 뭐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번 해서 그 중에서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좀 단순화해야 된다. 저는 이런 내용, 뭐 인물한테 뭐 해가지고 이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런 공약 같은 경우에 내용은 좀 괜찮지 않나? 분명히 수능 이제 좀 배탈 나거나 그래가지고 좀 뭐 잘못하신, 좀 잘 못 치른, 제 컨디션을 못 치른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제 1년에 2번, 뭐 물론 그만큼 이제 세금이라던가 인력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수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사실 학창 시절에 제일 중요하죠. 뭐 수능을 통해서 뭐 인생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그 다음에 개헌이랑 세종시 이전, 요거는 뭐 관련주들이 엮인다고 설명드렸죠. 양다리 재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교육주가 좀 부각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싶어서, 지역화폐는 일단 유라클이 상한가를 2번 갔어요. 그 다음 웹캐시, 코나아이는 방금 개별 뉴스가 있기는 한데 시총이 조금 크기는 합니다. 5천억. 그리고 저출산 정책은 여야 둘 다 엮이고, 에르코스, 뿜비, 아가방 컴퍼니 순으로 좀 상승을 보여줬고, 공공주택은 금요일날은 좀 심심했어요. 일성건설, KD, 그 다음에 세종시 이전, 그 다음에 방금 개헌, 이런 것들은 프롬파스트랑 유라테크 해가지고 요렇게 뭐 얘네는 재료를 같이 엮기는 합니다. 유라테크 상따하신 분들 갭 좀 좋겠네요 해가지고 차트도 예뻤는데,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주로는 원래 보통 윌비스가 조금 대장격을 하기는 하는데 종목이 동전주 300원 갔다가 지금 700원 올라오니까 좀 부담스럽죠. 뭐 회사 재무는 좀 간당간당한 게 보이고 오픈롤, 플랜티네, 원티드랩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상승을 보여줬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서버 AI는 크라우드웍스. 아마 AI랑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야 둘 다 조금 시대 흐름이다 보니까 정책에 뭐 언급이 한 번씩 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이전에 STO 같은 경우 뭐 핑거, 갤럭시아, 모니터리, SM 얘네는 지수 시황이랑은 좀 따로 노는 느낌이죠. 해가지고 일정 구간에서 엄청 이쁘게 좀 버티는 뒤에 이제 좀 재료를 기다리는 모습이고 그 외에는 뭐 금강산, 철도, 개성공단, 뭐 나머지 뭐 탈모, 상투사 이전에 부각됐던 정책은 좀 한번 슬쩍 정리를 해놨는데 그런 거 뭐 나중에 제가 뭐 영상 올릴 때 귀찮게 보지 마시고 그냥 요거 뭐 좀 캡처해서 자기 종목에 좀 정리해 두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해둬야 되는 게 토론회 같은 거 나오거나 하면은 그런 내용들 해서 참고는 좀 하셔야 돼요. 토론회 나온다 싶으면은 정책 관련주들이 반응할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뭐 그 대선일 뭐 이런 거 공고 이런 것들도 반응할 수 있고 내부 경선에서 이제는 누군가는 밀려나고 누군가는 힘이 모이고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뭐 인맥주들 좀 덜 들썩일 수 있는 그래서 뭐 대선 테마는 좀 뭐 안 맞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세력주 테마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대선 테마는 상당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꽤나 한 명한테 몰빵만 안 하면은 풀베팅만 안 한다면은 그래도 꽤나 리턴 값이 커요. 손익비 관점에서는. 그래서 대선 테마를 엄청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시황이 마침 안 좋아가지고 돈이 쏠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는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대의 관점에서 계속 날마다 2달 내내 간다 이건 아닙니다. 힘 줬다가 갑자기 탁 하고 밀릴 수도 있는 게 대선 테마예요. 즉 변동성은 커요. 그래서 그 변동성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은 돈이 쏠릴 때 거기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서 줄 때 챙기면서 그렇게 트레이딩하는 사람이 될지 대선 쪽은 두 가지로 좀 정리는 해야 돼요. 내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눌림 같은 거 좀 기다려서 변동성을 이용할 것이냐. 자, 그래서 뭐 지지율 뉴스는 뒤에도 아마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어요. 뭐 여당 내부에서 갑자기 누가 1등으로 올라갔다 막 이런 뉴스 있으면은 그날 이제 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 뉴스 대선 테마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재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맥주, 정책주 이렇게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나머지 이런 짜잘짜잘한 뉴스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조금 뉴스 보다가 이게 맞나 싶었던 게 이번에 러시아가 관세에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의아하기는 했거든요. 뭐 당연히 이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우크라이나전 휴전 협상 고려해서 러시아에 관세 부과는 안 했다라는 거. 즉 이 말인 즉슨 뒤에서 뭐 얘기가 오고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 이번에 관세 이렇게 세계 대상으로 때렸는데 러시아 니네는 빼줬다. 야 이거 니네 생각 잘해. 나 자꾸 이거 딜레이 시키면은 너네 관세부터 해가지고 원유 뭐 그런 거 부과할 수도 있어 라는 압박일지 어찌됐든 트럼프는 지금 러시아한테 양보해줄 수 있는 거를 거의 최대한 해주고 있는 거는 같죠. 뭐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니네 최대한 맞춰줄게. 그러니 내 업적을 위해서 휴전 협상 웬만하면 좀 하자.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나중에 뭐 푸틴이랑 트럼프 이 정도로 트럼프가 손을 흔들면 푸틴이 와서 한번 좀 악수라도 해줄 법 하거든요, 느낌은. 그래서 재건 이슈는 대동기업, 전진건설로봇, 뭐 SG, 스틸텍 등등 뒤에 한 번씩 갑자기 탁 하고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일단 뭐 해서 다 그냥 대선 테마에서 여당은 인맥주, 야당은 정책주, 그 다음에 신규 상장 개별주들, 해지 테마들은 혹시나 지수, 미국 선물이 오늘 좀 중요한데 그거 따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지수 관련해서 지수가 혹시나 좀 돌린다 싶으면 이전에 강했던 요런 애들 뭐 지수에 영향 주는 거 대표적인 건 코스피는 뭐 반도체죠. 지수에 대해서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유리기판이 아니라 바이오랑 2차 전지 요쪽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지수 턴 시킬 때 개별 그런 좀 이슈들은
로봇, 유리기판, 방산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도 뭐 이제 등치 있는 애들이 꽤 있다 보니까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번 주는 좀 엄청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일반 시장 대비해서 이번 주는 하루하루에 따라서 종목들 편차가 좀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5%, 10%, 20%씩. 근데 이번 주는 진짜 그 변동성을 좀 잘 타시는 분들은 꽤 괜찮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지금 좀 괴로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결국 한 번씩 겪으면은, 포트 관리에 대해서 중요성 항상 겪고서 그냥, 이건 내가 재수가 없었다. 뭐 트럼프 나쁜 놈이다. 이런 것도 뭐 분명히 트럼프 발언 때문에 이제 생긴 하락, 그런 투매 관점이기도 한데, 분명히 재수도 없던 게 맞아요. 맞지만 그냥 단순하게 주식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로 치부하다 보면은 성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구간에서 포트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기는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이거는 비중 좀 줄여야 된다, 결국 뒤에 밀리긴 할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설명드리긴 했는데, 결국 단기간에 해서 뭐 15% 하락을 하기는 했죠. 자, 그래서 지수가 이 구간에서는 좀 돌려주길 바라면서 이번 주는 진짜 좀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움직임, 그 다음 미국 선물 당일 추이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